사람들은 옛날부터 영혼과의 대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리가 없었기에 죽은 영혼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영매를 통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령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 역시도 영혼과의 대화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신비한 도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죽은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심령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소개할 심령 도구는 19세기에 유행했던 플랑셰트 혹은 플랑셰라 불리는 도구입니다. 심령 도구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장비입니다. 플랑셰트의 기원은 18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듯이 1850년대는 심령술과 강령회가 인기를 끌던 시기였는데요. 이 당시 영매들은 강령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불러낸 영혼과의 대화를 자주 보여줬고, 강령회에 참가한 사람들 역시도 영혼과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 영혼과의 대화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1852년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심령술의 권위자였던 알랑 카르데크는 사람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대화를 할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도구가 바로 플랑셰트였는데요. 하트 모양의 나무판에 두 개의 작은 바퀴가 달려있고 끝부분에 뚫린 구멍에 연필을 끼우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도구였습니다. 작동시키는 준비 과정 역시도 꽤 심플했습니다. 구멍 뚫린 부분에 연필이나 펜만 꽂으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난 뒤 이 플랑셰트를 종이 위에 올려두고 영혼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손을 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영혼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던지면 영혼에게 반응한 플랑셰트가 저절로 움직이며 종이 위에 자동으로 글씨가 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작은 바퀴가 달려있어 움직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플랑셰트는 만들어지자마자 입소문을 타서 상당히 유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무판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손을 얹을 수 있는 개량된 도구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도구는 유행처럼 번져서 해외의 여러 곳에도 소개되었는데요. 프랑스 카톨릭의 한 주교는 이 플랑셰트의 유행을 보고 반대하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도구 자체의 형태가 간단하고 또 유행이었기에 많은 사업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사업가인 로버트 데일 오웬은 프랑스에서 이 플랑셰트를 직접 보고 난 뒤에 본국으로 건너가 대량으로 제조,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1867년까지도 영국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러 가지 개량된 형태의 플랑셰트가 발매됐다고 합니다. 주로 장난감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됐는데요. 많이 판매될 때는 무려 20만 대가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플랑셰트도 쇠퇴를 맞이하는 때가 옵니다. 바로 심령도구에 뉴페이스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서양의 공포영화나 오컬트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위자보드의 출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플랑셰트의 간편함을 좋아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능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바퀴 달린 나무판 위에 펜을 꽂고 손을 얹기만 하는 것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꽤나 힘들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쓰여지는 글씨도 알아보기는 어려웠으며 일부러 사람이 의도적으로 알파벳을 써보려고 해도 조종이 힘들어 글의 작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난 위자보드는 판 위에 이미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로만 움직이며 알파벳을 고르기만 하면 영혼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기도 수월했고, 또 플랑셰트는 나무판을 크게 만들어두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쓰기에 무척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위자보드는 그러한 불편함도 매우 적었습니다. 위자보드의 작동 방법 역시도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문자와 숫자가 이미 새겨져 있는 판에 영혼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된 문자를 표시할 손잡이에 손을 함께 얹고 영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해당 장소에 나타난 영혼이 손잡이를 움직여서 원하는 대답에
답에 해당하는 알파벳이나 숫자를 차례차례로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이 다 끝나고 영혼을 돌려보내려면 하단에 굿바이라고 적힌 부분에 손잡이가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영혼이 떠나지 않은 상태여서 함부로 끝낼 수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랑셰트가 기원이 되어 개량된 형태로 나타난 위자보드는 손잡이가 플랑셰트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랑셰트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플랑셰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확실히 인류는 빠르고 명쾌한 것을 더욱 선호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깔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자보드가 플랑셰트를 대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령회와 심령에 관한 인기가 식어가면서 위자보드 역시도 수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몇십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과 가족을 잃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먼저 떠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자보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게 되었고, 대중적인 심령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양에만 이런 도구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역시 비슷한 심령 도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후지라 불리는 도구였습니다. 이 후지는 도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지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송나라 시대 이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청나라 시대에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으나 비밀리에 많이들 보기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후지 역시도 꽤 원리가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준비물은 쇠로 만들어진 분 모양의 짧은 막대와 막대를 매달아 놓을 실이나 줄, 그리고 사판이라 불리는 모래판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사판이라는 모래판에 고운 모래를 깔고 모래를 평평하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붓이나 바늘 모양의 짧은 막대에 줄을 끼워서 매달기만 하면 후지가 완성됩니다. 대신 이 후지에는 3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실제로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 또 한 명은 모래 위에 쓰여진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막대를 밑으로 늘어뜨리듯이 붙잡고 사판의 모래 위에 살짝 닿게끔 올린 다음 불러낸 영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줄에 매달린 막대가 왔다 갔다 하며 모래 위에 글이 써집니다. 마치 시계추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복잡한 한자가 이런 단순한 행위로는 제대로 쓰여지거나 알아보기가 어려웠으므로 앞서 말한 모래 위에 쓰여진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려진 형태를 보고 대강의 해석을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줄에 매달린 막대를 손가락으로 늘어뜨리듯 붙잡고 흔들리는 대로 모래 위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사용자의 몸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혼의 뜻이라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개량된 형태의 후지도 나타나게 됐는데요. 3갈래로 뻗어진 나무 막대를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한쪽 끝을 붙잡으면 나머지 부분으로 모래 위에 글이 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후지는 꽤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나라에도 퍼지게 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환경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지는 도교 수행의 일종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후지만으로 경전이 쓰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후지 경전으로는 제동제군 와서라는 고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심령 도구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시대에 맞춰서 전자장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흉가 체험이나 심령 스팟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로 꼽히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EMF 측정기라고 불리는 장비로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원리는 영혼들이 가진 전기적인 신호를 감지해서 주변에 얼마나 높은 전자기장이 흐르는지를 나타내는데요. 흔히 영혼이나 귀신, 심령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장비들부터 먹통이 된다는 점에 차가 나요. 전자기장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측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도 이 측정기가 반응을 한다는 실험 내용을 보면 기계 자체는 나름대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는 이른바 고스트 헌터들의 필수 장비 중 하나였는데요. 요즘은 사용 빈도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장비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고스트박스 혹은 스피릿박스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름이 조금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용 라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해당 장비를 든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맞춰 근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령이나 귀신이 라디오의 특정 주파수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완성시키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귀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A 주파수에서 나는 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B 주파수에서 귀신입니다 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귀신이나 유령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서 나오는 문장 중에서도 구절이나 단어를 선택 조합하여 문장이 완성되는 형태이기에 직접적으로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고 심령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빌려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고스트박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고 그러다 보니 이런 휴대용 장비를 포함해서 개인이 직접 개조한 고성능의 장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수신하는 장비다 보니 전기 신호나 주파수가 약한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해석해서 뜻이 중구난방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사용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 행위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신사바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은 영혼과 대화하고 다시 만나고 보기를 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영혼과 접촉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사용했던 듯합니다. 특히 그런 노력들이 현대 에도 이어져서 나름대로 기발한 장비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을 보면 실제로 영혼들이 한 번쯤 이런 노력이 가상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계의 심령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